이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2,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추정돼요. 2025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시위가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1월 13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 관세를 내라는 겁니다. 즉시 효력이라고 하네요. 왜 트럼프는 이란 시위에 개입하는 걸까요? 여기엔 엄청난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볼게요. 2025년 12월 28일 저녁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난이에요. 이란 국민들은 40년 넘게 미국 제재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이란 화폐 리알은 한 달러당 150만 리알까지 폭락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인플레이션율이 42.2%를 기록했어요. 식료품 가격은 72% 상승했고요. 실업률은 높아지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숫자로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1월 14일 기준으로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 인권 IHR은 시위대 사망자를 최소 3,428명으로 집계했어요. 미국 CBS 방송은 이란 내부 소식통을 통해 최소 1만 2천 명에서 최대 2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테헤란 남부의 한법의학센터에는 1월 8일부터 시신이 몰려들고 있고 시신이 실내 공간과 창고를 모두 채우고도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위인지 과거와 비교해 볼게요. 2022년에도 이란에서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경찰에 맞아 죽으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그때도 수백 명이 숨졌지만 몇 주 만에 진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고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트럼프의 개입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시위 초기부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학살하면 미군이 개입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1월 3일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공습으로 생포해버렸어요. 이게 이란 시위대에게 어떤 신호로 읽혔을까요? 트럼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한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시위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됐죠. 반대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권력층은 겁을 먹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고 심지어 해외 망명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란 정부는 1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까지 차단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홈페이지마저 해외에서 접속할 수 없게 됐어요. 이쯤 되면 명확해집니다. 트럼프의 개입이 시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트럼프는 왜 이란 시위대를 돕는 걸까요? 언뜻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돕는 것, 멋지죠?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 이미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던 사람이거든요.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에 공격받았을 때도 트럼프는 군사 개입을 안 했어요. 동맹국인 사우디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란 시위대는 돕겠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진실의 시작입니다. 트럼프가 시위대를 돕는 건 시위대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면 미국이 얻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얻으려는 걸까요? 세 가지 진짜 목표가 숨어 있어요. 가장 먼저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끊으려는 겁니다. 이란은 하루 17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는데 그중 90% 이상을 중국이 사갑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은 이란에서 하루 135만 배럴을 수입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전용 주유소인 셈이죠.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이란산 원유는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 석유보다 배럴당 2달러에서 11달러까지 더 싸거든요. 중국은 전체 석유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중국 산동성의 소형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에 목을 매고 있어요.
마진이 얇아서 원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적자가 나거든요. 트럼프는 바로 여기를 노립니다. 이란 정권만 무너뜨리면 중국이 싼 석유를 잃고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계산이죠. 중국 공장들이 더 비싼 원유를 쓰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에너지 공급원을 잃게 되면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두 번째 목표는 중동 지배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겁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 대리 세력을 깔아놨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걸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강력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19년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해서 하루 생산량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트럼프는 생각했습니다. 거미줄의 중심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이란 정권만 무너지면 헤즈볼라도 약해지고 후티도 약해지고 이라크 민병대도 흔들리게 됩니다. 돈줄과 무기가 끊기니까요. 그럼 사우디, UAE, 이스라엘 같은 친미 국가들이 중동을 장악하게 되고 미국은 군대를 안 보내도 중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는 대중국 경제전쟁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란은 사실 도구예요. 진짜 타깃은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1월 13일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 관세를 내라는 겁니다. 즉시 효력이라고 하네요. 숫자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연간 약 5천억 달러예요. 25% 관세가 붙으면 1,250억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제품 대신 베트남, 인도, 멕시코 제품을 사게 되죠. 중국의 대미 수출이 3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어요. 이건 중국 GDP의 1.5%에서 2%를 날리는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사기 어려워지거든요.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이 5년에서 10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어떨까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이유는 싼 에너지와 미국 시장 접근성 때문이에요. 이란 석유가 막히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25% 관세가 붙으면 미국 시장이 막힙니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나이키는 베트남으로 이미 옮기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 흐름을 가속화하려는 겁니다. 이란을 압박해서 중국의 에너지 비용을 올리고 관세로 중국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상황이 보이시나요? 이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그냥 시위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경제 블록이 충돌하는 최전선이에요. 트럼프는 이란이라는 작은 나라를 이용해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의 개입으로 이란 정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동 정권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렇게 무너졌죠. 하지만 둘 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었어요. 이번 이란 사례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직접 침공보다는 시위대를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세 가지 조건으로 봅니다. 가장 먼저 시위의 지속성이에요.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는 몇 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미 3주째 계속되고 있고 사망자가 3,428명을 넘었어요. 일부 추산으로는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시위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이라는 점이에요. 테헤란만이 아니라 이스파한, 시라즈, 타브리즈 등 주요 도시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란 정부가 한 곳씩 진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심지어 일부 소도시에서는 이란 보안군이 철수하여 시위대가 통치하게 된 지역도 생겼어요. 다음은 군부의 균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권의 핵심 무력이에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례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1월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공습으로 생포됐을 때 베네수엘라 군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었던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메네이가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 권력층도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은 국제사회의 압박입니다.
트럼프의 25% 관세 선언은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시도예요. 이란과 거래하던 중국, 터키, 인도마저 이란을 버리면 이란 경제는 붕괴됩니다. 실제로 이란의 석유 수출은 하루 170만 배럴인데 이게 막히면 이란 정부 예산의 40%가 사라져요. 군대와 경찰에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 이란 정권 교체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세 가지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속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15% 정도로 봅니다.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군부의 중간 지휘관들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트럼프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하메네이를 생포하거나 제거합니다. 베네수엘라 시나리오의 재현이죠. 타임라인은 1주에서 2주 내에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임시정부가 들어서며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친서방 정권이 수립되는 겁니다. 중국은 큰 타격을 받아요. 이란 석유를 잃고 대체 공급원을 비싼 값에 구해야 하거든요. 중국 GDP 성장률이 0.5%에서 1%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악화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후 중동이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이익이에요. 특히 건설 플랜트 업종이 이란 재건 수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 13일 관세를 선언하면서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명시했고 만약 트럼프 취임 1주년 전후로 상징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면 베네수엘라식 정밀 타격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진적 정권 교체 시나리오예요. 확률은 35%로 봅니다. 시위가 몇 달간 계속되면서 이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하메네이는 버티지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의 온건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거죠. 타임라인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시위가 지속되고 경제 붕괴가 가속화되며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새 정권이 미국과 핵 합의를 맺게 됩니다. 중국은 제한적 타격을 받아요. 이란 석유를 계속 살 수는 있지만 새 이란 정권이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위안화 결제도 어려워지고요. 한국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타협적 정권 교체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50% 정도로 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예요. 하메네이는 물러나지 않지만 권력의 상당 부분을 온건파에게 넘깁니다. 이란이 미국과 제한적 협상에 나서고 핵 개발을 동결하며 중동 대리전을 축소하기로 약속해요. 타임라인은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장기 시위 지속, 경제 압박 심화, 이란 내부 권력 재편, 미국과 부분적 합의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란 석유가 계속 나오지만 미국의 감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를 계속 살 수 있지만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이 항상 걸려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이란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점진적 안정화로 이익을 봐요. 특히 이란과의 동결된 무역이 일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태도 변화예요. 1월 14일 트럼프는 갑자기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논조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유혈 진압을 문제 삼으며 군사 개입을 시사했던 트럼프가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란 측에서 유혈 사태가 진정 국면에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백악관이 이에 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개입은 단순한 시위 지원이 아니에요.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끊고 중동 지배 구도를 재편하며 대중국 경제 전쟁을 확대하려는 정교한 전략입니다. 이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해요. 신속 붕괴 15%, 점진적 교체 35%, 타협적 교체 50%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게임의 시작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라는 작은 나라를 도구 삼아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제압하려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이란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